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억지도 이런 억지를 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사연입니다. 글을 읽는 제가 더 어이가 없어서 아연시색할 지경인데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한숨이 나오는 말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어이가 없다 못해 기절초풍할 그럴 말이었죠. 바로 제 형님에게서 들은 말인데 정말 있는 사람들이 더 하긴 하더군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상한 계산법을 가진 듯 했었고요. 형님 부부는 저희와 다르게 부유한 편입니다. 시댁이 잘 사는 게 아니라 형님네 친정 자체가 부유한 편이라서 그 덕을 보는 듯 하는데 사실 부럽기도 하고 어려운 일 생길 때 형님이 가장 먼저 생각났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어 본 적 없었고 오직 생각만 할 뿐이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형님에게서 돈을 좀 융통을 했었는데 그 돈을 갚기 전까지 저는 형님네 파출부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만 했었거든요. 엄밀히 말하자면 남편이 아주버니에게 부탁의 말을 했었는데 아주버니 돈이 형님 돈이나 다름없는 것이니 저는 돈을 건네받자마자 형님네로 불러가야만 했었습니다. 아주버니에게 돈을 받은 그 다음날로 말이죠. 형님은 의기양양 아주 대단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깔보는 듯한 표정이기도 했었고 암튼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었죠. 억울했고 비참했습니다. 사실 제가 돈을 융통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융통한 거였는데 형님 앞에서 죄라도 진 것 마냥 고개를 조아리고 있어야 하는 제 꼴이 말이죠. 그래도 부부니까 남편의 빚은 제 빚이나 다름없었으니 저는 눈치를 살살 살피며 형님의 동태만을 살피고 있었죠. 형님은 2번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자기들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말라고. 만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을 하거나 아쉬운 소리 하면 인연을 끊어버릴 것이라고까지 했었죠. 동서, 내가 이 집안하고 인연이 된 것 중에 가장 후회되는 게 뭔 줄 알아? 능력 없는 시부모? 넉넉하지 못해서 부양받기 원하는 노인네들? 절대 아니야. 내 말 똑똑히 들어. 이게 내 진심이니까. 그리고 내 말 듣고 서운하단 말 하지 마. 난 원래 이렇게 직설적인 사람이거든. 마음에 담아두질 못해. 만일 내가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마음에 담아두면 병드는 사람이거든. 내가 이 집안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바로 서방님이야. 서방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격은 있어야 하니까 억지로 불러주는 거야. 나는 우리 그의 동생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보기만 해도 짜증이 솟구쳐. 왠 줄 알아? 너무 능력이 없거든. 그럼 여자라도 잘 만났어야 했는데 여자도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만났거든. 못난 사람들끼리 만나면 못날 수밖에 없는 거야. 동서, 동서, 동서야. 지금도 봐.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해도 동서 아무 말 못하잖아? 그냥 고개 숙이고 뭐 잘못한 사람 마냥 굴잖아. 이렇게 비굴하게 사는 게 나는 싫은 거야. 사람들이 못나면 할 말도 못하고 머저리로 사는 법이거든? 다신 손 벌리지 마. 이게 마지막이야. 좀 주제에 맞게 살아. 나는 노인네들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골치가 아픈 사람이니까 동선에까지 거들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계산은 좀 확실하게 하자. 돈을 빨리 갚으라는 게 아니야. 가족 간에도 돈을 빌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라고 내가 교육시켜주는 거야. 내일부터 동서 주 3회씩 우리 집에 와서 청소 좀 해. 빌려준 돈 이자 안 받잖아. 그리고 차용증도 안 썼잖아. 은행에서 빌려도 요즘 이자가 얼만데? 그렇게 꽁으로 돈 빌려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 참에 배우라고. 나 동선애가 다시는 돈 못 빌려가게 좀 심하게 대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언제 갚는지는 동선애가 정하는 거야. 나는 그저 가족 간에 돈 거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줄 뿐이고. 주 3회 형님네 집에 가서 청소했습니다. 그 돈을 갚기까지 말이죠. 정확히 5개월 걸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절대로 형님네와는 돈거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참한 상황일 때 생각이 나긴 했었지만 오직 생각에만 그치곤 했었죠. 잘난 형님, 돈 많은 형님, 형님 노릇 대단했었습니다. 비단 대단한 형님일 뿐만 아니라
대단한 며느리까지 했었죠. 제 앞에서 시부모님 거침없이 노인네들이라고 칭했었고 몸 불편하신 시아버지 요양원으로 치워야지만 자기 속이 시원하겠다고까지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막말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시부모님 앞이라고 해서 말 가려하는 그런 스타일 절대 아니었었습니다. 돈이 정말 좋긴 하더군요. 형님 말할 때마다 저건 좀 심하지 않나? 어머님, 아버님 상처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 많았었는데 시부모님 한 번도 형님 지적하신 적 없었습니다. 시댁에 와서 며느리 둘이 같이 일하는 거 바란 적 없었고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 먼저 앉는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 먼저 먹는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 먼저 눕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자기 위에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구는 사람이었었죠. 시댁 올 때마다 자기 위주로 준비해야 하는 거 당연한 사람이었고 저라는 사람은 자기네 집에서 일할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파출부 부리듯이 그런 사람이었었죠. 돈을 갚지 못하고 있을 때였고 돈을 빌렸다는 약점 가지고 있었던지라 어쩔 수 없이 그 비위 맞춰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었죠. 형님에게 지원받고 있으니 맞춰줄 건 다 맞춰주자. 괜히 심기 건드리지 말자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형님 눈치 보는 건 매한가지였었죠. 괜히 첫째 심기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다가 그 성격의 지원 끊어버리겠다고 하면 어쩌냐? 그냥 나는 죽은 듯이 아무 말 안 하고 살란다. 그게 우리 아들한테도 좋은 일일 테고. 그리고 며느리 도리는 네가 하고 있으니까 첫째는 아무렴 어때? 너 얼마 전 다 모였을 때 표정이 너무 좋질 않더라. 첫째가 그날 기분이 좀 나빴던 모양이야. 오랜만에 모였는데 네 표정이 별로였었다고 나한테 한 소리 했었어. 앞으로는 표정 관리에 좀 더 유의를 하도록 해. 너희도 지금 첫째네한테 붙어 사는 건 맞잖아. 돈도 못 갚았고 그냥 첫째가 갑이다 생각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심사 편해. 어머니, 저희 다음 달에 형님네가 빌려준 돈 갚을 수 있어요. 그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그이가 아주버니한테 부탁을 했었던 거였는데 다신 힘들어도 그리 안 할 생각이에요. 물론 고마운 마음 당연히 들죠. 어려울 때 급할 때 흔쾌히 돈 내어줬으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이어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 형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는 줄 어머니가 더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제 표정 가지고도 말을 하나요? 전 이제 앞으로 형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표정까지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돈 많고 지원 잘해주는 첫째 며느리 눈치 보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저는 다음 달이면 이제 그런 눈치 보는 행동 끝낼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 다르다고 욕하지 말아주세요. 형님이 제게 어찌했는지, 제게 얼마나 모욕감을 줬었는지, 어머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고마움이 변질이 되고 있다고요. 그냥 저는 얼른 돈 갚고 형님네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뿐이에요.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로요. 시부모님 안쓰러운 마음 들었지만 그럴수록 형님에 대한 반감만 더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가족인데 돈 빌려주는 행위 쉽지 않죠.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돈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괄시하고 부려먹고 벌레 보듯 해도 된다고 그리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어디 써 있답니까? 형님 입장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가뜩이나 시부모님 형님네한테 다 의지하고 있는데 저희 부부까지 형님네한테 의지할까 싶어 더 모질게 군다는 것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제가 빌린 것도 아니고 제가 쓴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한 번은 형님이 제게 이런 행동까지 하더군요. 그깟 청소하는 거 일도 아니었었습니다. 돈 없고 배운 거 없으면 성한 몸뚱이라도 굴려야 한다는 것 정도는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형님은 저를 멸시하는 행동까지 서스럼 없이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님네 집에 도착하니 형님이 매우 분주했습니다. 옷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입지 않은 옷들을 헌옷 수거함에 넣을 작정이었던 것 같은데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정리를 도와주기 시작했죠. 그런 저를 보면서 형님이 비열하게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아, 알았어. 동서. 가지고 가도 돼.
나한텐 헌옷이지만 동서한텐 새 옷이나 다름없을 테니까. 그런데 브랜드는 볼 줄 알아? 동서가 감히 상상도 못할 브랜드이긴 한데. 좋은 옷인지 비싼 옷인지 구별도 못하는 사람 아니야? 저기 쌓아놓은 곳에 가서 동서 입을 만한 옷 골라봐. 난 이제 질려서 안 입지만 동서한텐 다르겠네. 눈 휘둥그레진 것 좀 봐. 동서 입을 것도 좀 고르고, 그리고 동서 여자 동생 있지 않아? 그 친구 입을 것도 좀 골라봐. 다 고르고 나서 나머진 쓰레기통에 넣든 헌옷 수거함에 넣든 알아서 처리하고. 아, 정말 미치겠네. 그냥 달라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주섬주섬 챙기고 있냐? 하여튼 동서도 참. 절대로 저는 그 옷이 탐나서 주섬주섬 죽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난장판으로 여기저기 옷을 던져 놓았기에 정리를 했을 뿐이었죠. 그땐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이제 나를 하다하다 거지 취급까지 하는 건가? 게다가 내 동생까지.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형님에게 싫은 티를 좀 냈습니다. 형님, 저희 부부 부담되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잘 아는데 그래도 말을 좀 가려 해주면 안 될까요? 아, 이런 대꾸하는 것도 좀 그런데 갖고 싶어서 옷을 정리한 게 아니라 난장판으로 여기저기 던져 놓아서 그래서 주운 것뿐이에요. 형님이 오해를 하셨나 본데 형님 옷 하나도 탐 안 나요. 형님한테 헌옷이면 다른 사람한테도 헌옷 아니겠어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하는 수준이라면 저한테도 당연히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하는 수준 아니겠냐고요. 어머, 동서, 기분 나빴어? 아니, 나는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라 동서 눈빛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랬던 거였는데 내가 오해했다면 미안해. 그래, 동서가 거지도 아니고 남이 버리는 헌옷 주워가는 그 정도는 아니지. 만일 동서가 가지고 가려고 했다면 나 동서한테 실망했을지도 몰라. 살짝 떠본 거야. 동서가 어떤 반응 보일지. 얼른 정리해서 쓰레기통에 쳐박아줘. 버려야 하는 것들이니까. 결국 돈 갚았습니다. 5개월 걸렸지만 이자는 제 성한 몸뚱아리로 했다 셈 치고 몽땅 다 갚아버렸습니다. 당연히 형님네 청소 더 이상 할 필요 없었고 고마워했던 마음도 접었습니다. 그렇다고 앙금이 남아 있었던 건 아니었었고요. 절대로 손 벌릴 일 없고 그냥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 되는 거다. 이리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공치사를 원했던 건지 아니면 무슨 계산법으로 그리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형님은 자기한테 계속해서 고개 숙이고 부려먹는 것이 당연하고 멸시받는 게 당연한 사람이 저였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뿔이 난 것 같았습니다. 자기한테 설설 키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제가 괘씸하다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형님 위주로 형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데 저는 형님이 뭐라던 신경도 쓰지 않았고 그녀에게 더 이상 비굴하게 행동을 한다거나 그녀 앞에서 더 이상 빌빌거리지 않으니 그 부분의 심사가 뒤틀린 듯 했어요. 완전 어이없는 말을 하면서 제게 이상한 잣대를 들이댔거든요. 지난번 형님에게 돈을 융통한 건 바로 남편 개인적으로 자금이 딸려서 그리 했었던 거였습니다. 뭐 부부니까 남편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해도 저와 관련된 것이면 틀림없으나 형님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한테 빚진 것을 갚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저희가 산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것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 때 샀던 집은 20평대의 소형 아파트였어요. 요즘도 당연히 집값 미쳐있지만 저희 아파트도 저희가 샀을 때보다 2.5배 정도 집값이 올랐었기에 형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이없는 이야기를 시작했죠. 동서, 나한테 고맙다는 말 왜 안 해? 왜 아무 말이 없을까? 적어도 사람이라면 나한테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입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네. 어머니, 우리 동서가 이래요. 배은망덕하다라는 게 딱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어머니도 아시죠? 동선의 집값 엄청 오른 거. 물론 저희 집엔 비알바 못 되지만 어디 동선의 주제에 그렇게 비싸진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말이나 돼요? 사람 인생 어찌됐지 한치 앞을 모른다더니. 동서 얘기해봐. 그 집 얼마나 올랐는지. 한 3~4배 오른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 표정이 그렇게 싱글벙글이구나? 그래도 사람이라면 감사 인사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방구도 없을 수가 있어?
형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값 오른 거랑 형님이랑 무슨 상관이길래? 오르긴 했는데 형님 덕에 오른 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배은망덕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어머, 동서. 어쩜 동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니? 내가 동선이한테 돈 안 빌려줬어 봐. 동선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 돈 엄청 급했었던 거 아니야? 내가 만약 빌려주지 않았으면 그 집 팔았어야 했던 거 아니냐고. 그런데 내가 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그 집도 건지고, 그 바람에 지금 집값 잔뜩 오른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거고.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여기저기 다 걸쳐 있고, 여기저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 그 집 지키게 해준 장본인이 바로 나인데, 그럼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야. 아니면 집원을 좀 주던지. 허허. 농담이고, 그냥 나중에 그 집 팔거나 하면 좀만 떼줘. 그 정도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집 지금까지 건재할 수 있게 힘이 되어준 사람은 바로 나니까. 아니면 작은 성의 같은 걸 표시해도 좋고, 다시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사람이 감사함에 대한 표시는 항상 해야 하는 거야. 빌려준 돈 오롯이 다 갚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 봐. 좋은 일에 내가 또다시 엮여 있잖아. 동서 나한테 또 빚진 거다. 그것만 알아둬.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나요? 전 어이가 없다는 말로는 부족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면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형님이란 사람의 생각을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법도 말이죠.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억지 부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형님 논리대로라면 그럼 만일 저희 집값 떨어지면 그 집값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형님이 손실보상해 주는 거였어요? 형님 덕에 집값 오른 아파트 가지고 있었으니 감사의 표시나 지분을 드려야 한다면 떨어진 집값에 대해서도 보상해 주는 거였었냐고요. 저희 위로해 주는 거였었어요? 어머 어머, 그럼 형님 말대로라면 은행에도 지분을 줘야 하는 거구나. 아니면 은행에 성의 표시를 해야 하는 건가? 은행에서 돈 빌려서 집 사서 수익 났으니까 수익금 나눠줘야 하는 거잖아요? 형님 논리라면? 별 시섭잖은 소리라고 계시나요? 빌린 돈 갚았으면 끝이지. 무슨 지분 이야기를 하고 성의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팔 때 돈을 달라 이야기를 하나요? 정말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그런 계산법이 나오는 건지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모든 게 다 형님 덕이고 형님 위주고 형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 숙여야 속이 풀리죠? 그런데 저는 그럴 생각 이제 없어요. 갚을 거 다 갚았고 이자는 제 몸뚱아리로 채웠고 멸시, 모멸, 치욕 다 받았으니 그걸로 다 끝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그런 되도 않는 말 하지도 마세요. 형님 이젠 슬슬 이상해 보이려고 해요. 형님이란 사람은 성격에 꼬일 대로 꼬인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자기보다 잘나지는 꼴 못 보는 사람이었고 그냥 자기 발밑에서 굽신굽신 거리기만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게다가 사람이 유치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너무 유치하잖아요. 형님 인성 꼴대로 꼬인 거 알게 되면서 형님이 돈 많은 거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덜 되었는데, 사람이 이상한데, 사람이 저급한데 말이죠. 형님하고는 저 일로 인해 원래부터 대면대면했던 사이 더 심한 동서지간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쉬울 거 없었어요. 형님한테 손 벌리느니 차라리 집을 팔겠습니다. 그런데 형님 그러더군요. 사람 일 모르는 거라 자기한테 아쉬운 소리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기고만장해진 것 같다고요. 동서, 사람 일 모르는 거야. 분명히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할 날 꼭 온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었거든. 지금 그렇게 강하게 나가서 내 눈밖에 나봤자 동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예전처럼 해.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었던 동서로 돌아오라고. 자꾸 그럼 내가 동서를 좀 적극적으로 괴롭히고 싶어질 것 같거든. 형님, 맞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바로 사람일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형님. 형님이 제게 아쉬운 소리 할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러리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형님 말처럼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물론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서도요. 절대로 형님한테 부담되는 식구 되지 않을 테니 형님 눈치 보면서 사시는 시부모님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분들은 형님한테 납작 엎드려 사시는 분들이니 시부모님 모습 보면서 위안 받으며 그리 사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 더 이상 제겐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세요. 형님한테 지시받고 살 만큼 저 형님한테 책 잡힌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형님이 저를 적극적으로 괴롭히고 싶어 한다면 저는 그럼 소극적으로 한번 방어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 걸 재미로 삼는 사람 같은데 참 취미 독특하긴 합니다. 형님이란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정말 이젠 신경 안 씁니다. 돈이 많으면 정말 뭐합니까? 인성이 개떡 같은데. 진짜 세상에는 이런저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